자, 두 번째 섹터는 대형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어온 건 거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자,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이제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좋다. 물론 대형주가 당연히 좋죠. 지금 시장에서는. 네네. 근데 지금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게 거래소랑 코스닥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관련주들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섹터로 정했는데요. 일단 거래소 쪽에서 일단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뭐 확정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한미약품, 대한전선 등이 이제 중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올라갈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에피스는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익홀딩스, 그리고 현재 현대무벡스, SPG, 오름테라퓨틱스 이 정도 기업이 일단 중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후보군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대형주에서 이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렇죠. 현대제철, 강원랜드, 넷마블 정도가 이제 지금 이제 후보군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정하냐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선정 기준이 자본금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가총액으로 정하니까 당연히 주가 흐름이 좋아서 시가총액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이 되겠죠. 네네. 이제 12월서부터 12월, 1월, 2월까지 세 달 동안에 주가 흐름을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시가총액 올라간 종목군들이 대형주로 편입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물론 뭐 좋아서 올라갔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부담,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등급 조정이 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형주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정기 변경에서 대형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은 이탈되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로 편입될 만한 종목들 중에 대형주 중에 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대형주 편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달에 있는 뭐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종목이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대형주가 아니었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그러게요. 수도 있는데 LG 이노텍은 대형주는 아니었고요. 현재 LG 이노텍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기판 쪽, 삼성전기는 MLCC가 있긴 합니다만은 LG 이노텍은 이제 기판은 지금 이제 커나가는 사업 부분이고 어떤 매출의 한 80%를 해당을 하는 게 이제 애플 쪽의 그 카메라 모듈이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이제 견인을 하고 이제 기판 쪽이나 로봇 쪽에 이제 이끌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애플 쪽에서 거의 이제 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어떤 중국 업체한테 좀 쉐어율을 조금씩은 좀 양보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애플 쪽에서 강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중국의 이제 써니 옵티컬이 좀 쫓아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아이폰 내에서의 점유율은 사실 뭐 비교 대상은 아니고 LG 이노텍도 일단 보선 다이내믹스나 테슬라 쪽에서 비전 센싱 부분이죠.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판 쪽은 지금 LG 이노텍 쪽에서 언론 통해서 이제 보도하기로는 우리는 지금 FC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 풀 가동 중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아직은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뭐 스타주 중에 작년서부터 스타주 중에 하나였죠. 로봇 관련돼서 이제 SPG 준비를 했는데요. SPG가 이제 시장에서 왜 관심을 받았는지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이제 SH 감속기죠. 이제 감속기는 두 개가 있죠. SH 감속기가 있고 SR 감속기가 있는데 SH 감속기는 이제 로봇 등에 쓰이는 초정밀 이제 감속기고 SR은 이제 어떤 정밀한 부분보다도 이제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인데 SH 감속기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하모닉에서 거의 독점이었다가 국산화 성공을 좀 했었죠. 그리고 SPG를 좀 최근에 단기간에 끌어올린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사실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 기업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 자산운용 쪽에서 이제 SPG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죠. 이 부분들이 삼성에서 SPG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시장의 투자 포인트를 좀 제공도 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도 SPG가 공급한다는 것은 뭐 상당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고요.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SPG CEO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오바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협동 로봇과 관련돼서 시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5년도죠. 25년도에 우리나라 협동 로봇이 만들어지고 판매된 게 800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800대 관절이 6개 들어가 있다라고 치고 관절 하나당 국산 어떤 그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국산 어떤 협동 로봇이나 감속기 액추에이터 시장을 굉장히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언론 보도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센티멘탈적인 상승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은 아니 SPG 실적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힌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 SPG 또 그리고 LG 이노텍이 대형주로 좀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면 대형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뭘로 보세요? 저는 오히려 대형주 중에 중형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하나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넷마블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사들의 주가는 이제 신작이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넷마블 올해 예고돼 있는 신작이 8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종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3조 원 정도 기록할 전망인데 넷마블에 또 좋은 캐시카우가 하나 있죠. 바로 코웨이죠. 코웨이 지분 25%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에서 연결 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넷마블 하면은 이제 환율 수혜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그 어떤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혜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환율로 이제 고환율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콩 계열 스피넥스 게임사 인수한 거 이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2020년도 최고가가 20만 원인데 지금 한 5만 원 초반이죠. 한 4분의 1 정도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신작 기대감 때문에 자리도 잘 잡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7만 원, 손절 가격 5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